자,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할 겁니다. 어려운 거고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안 외우시고 나중에 슬퍼하지 말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나오는데 이걸 외운 사람과 외우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요. 여러분 외울 거 되게 쉬워요. 2, 9, 44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2, 9, 44. 그렇게 세 가지 숫자 외우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이게 뭔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놓는 거야. 세 숫자가 있어요. 조건은 이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다시 저 1, 2, 3이라는 세 개 숫자를 나열을 할 건데 단 조건이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있는 자리에 1을 쓸 수 없고요. 2라는 숫자가 있는 자리에 2를 쓸 수 없고요. 3이라는 숫자가 있는 자리에 3을 쓸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2가 왔다고 치자.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와 뭐가 있죠? 1과 3이 있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1이 와버리면 여기에는 3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3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이쪽은 안 되는 거야. 2하고 3을 썼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는 뭐죠? 1. 되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자리에 내가 3을 써봤어. 남아있는 숫자는 1과 2야. 근데 두 번째 자리에 2는 올 수가 없으니까 1밖에 못 오죠? 남아있는 숫자가 1, 3 썼으니까 이제 2 남아서 이렇게. 그래서 몇 개지? 두 가지. 그게 여기 있는 숫자 두 개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숫자를 몇 개로? 4개로 늘려봤어요. 1, 2, 3, 4. 선생님 순서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뭐 2, 3, 4,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가능하죠? 2, 3, 4 가능해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됩니다. 자, 첫 번째 2를 썼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가능할까요? 1, 3, 4 가능해요. 1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돼요. 자, 이 2를 쓴 상태에서 남아있는 숫자는 3과 4거든요. 3, 4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4, 3 써야 되죠. 2, 3을 썼으니까 1과 4가 남았거든요. 근데 1, 4는 안 되니까 4, 1. 2, 4 썼으니까 1, 3 남았어요. 근데 여기 3을 쓸 수 없잖아. 그래서 1,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3을 썼어. 남아있는 숫자는 1, 2, 4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자리에 2는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1이나 4를 써야 해. 자, 1, 3을 썼으니까 2, 4가 남았어. 2, 4는 안 되니까 4, 2만 돼요. 자, 3, 4니까 1과 2라는 숫자가 남았어요. 요 자리에 1, 2 모두 쓸 수 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4인 경우 갈게요. 첫 번째 4를 썼어. 남아있는 숫자 1, 2, 3. 근데 2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1과 3. 1과 3. 자, 1, 4를 썼어. 2, 3 남았어. 3 쓸 수 없으니까 2하고 3. 4, 3 썼어. 1, 2 남았어. 그래서 1, 2를 모두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총 몇 개야? 9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이건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개의 캐비넷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써있는 캐비넷에는 자기 거를 놓을 수 없을 때 몇 가지가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런 거야. 시험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거 넣는 거야. 그렇죠? 자기 이름이 써진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거야. 이번에 뭔가를 했어. 체험을 해서 체험 부스가 있었어. 4명의 학생이 가서 체험 부스 4개가 있었는데 어떤 부스를 체험했다고 치자. 두 번째 이제 체험을 하려고 해. 근데 자기가 처음에 체험했던 부스는 체험할 수 없대. 이제 그런 경우들이야.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 9가지였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 9라는 숫자를 까먹으면 이거 지금 우리가 했던 거 혼자 하시면 돼요. 아무리 빨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려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걸 외우고 있다면 얼마? 9. 그렇지?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거지. 제발
외우세요. 자, 3개일 때는 2, 4개일 때는 9. 근데 정확하게는 1 곱하기 2고요. 3 곱하기 3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개, 2개, 3개 나오잖아. 그치? 첫 번째 자리에 숫자를 정하고 3개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너희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우리가 1, 2, 3 있을 때는 첫 번째 자리에 2일 때, 첫 번째 자리에 3일 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패턴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1개짜리가 2개 있는 거고 얘는 3개짜리가 3개 있는 형태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마지막 얘 때문에 그래요. 5개짜리. 그치? 인간의 영역은 아닌데 시험의 영역은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할 거예요. 보세요. 합니다. 우리는 1부터 2, 3, 4, 5가 있어요.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숫자 2부터 생각해 볼까요? 1은 안 되니까. 자,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1, 3, 4, 5 모두 되죠. 그래서 1, 3, 4, 5가 모두 됩니다. 자, 이 1이 왔어요. 그 다음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4. 엄청 많을 것 같죠? 이렇게 쓰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래서 늘려요. 첫 번째 2가 왔을 때 1, 3, 4 이렇게 늘렸습니다. 두 번째 자리예요. 자, 세 번째 자리 가봅시다. 1, 2 썼어요. 3, 4, 5 남았는데 3은 못 오니까 4하고 5. 좀 빠르게 갈게요. 1, 2, 4를 썼어요. 3하고 5가 남았어. 3, 5 쓰면 안 되니까 5, 3. 1, 2, 5 썼어. 3, 4 남았어. 4는 못 쓰니까 3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결과물이에요. 자, 2하고 3을 써봤어요. 남아있는 숫자는 1, 4, 5. 네,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1, 4, 5가 모두 올 수 있어요. 자, 1, 2, 3 썼으니까 4, 5는 안 되죠? 그래서 5, 4. 2, 3, 4니까 1, 5가 남았어요. 1, 5는 안 되니까 5, 1. 2, 3, 5, 1, 4 남았어요. 4는 못 오니까 1, 4. 자, 2, 4, 1, 3, 5 남았어요. 근데 3은 못 와요. 그래서 1과 5. 자, 1, 2, 4 썼어요. 3과 5가 남았네요. 3, 5 안 되니까 5, 3. 2, 4, 5 썼어요. 1, 3 남았어요. 둘 다 올 수 있죠? 1, 3, 3, 1. 자, 5 갑니다. 2, 5 썼어요. 1, 3, 4 남았어요. 3은 못 와요. 그래서 1, 4. 1, 2, 5. 얼마? 3과 4가 남았네요. 4는 못 와요. 그래서 3과 4. 2, 4, 5. 1, 3 남았습니다. 그래서 1과 3, 3과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총 몇 개인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그런데 자, 봐봐. 얘네들은 지금 첫 번째 자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카운트를 다 했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첫 번째 자리에 뭐만 썼어요? 2 썼을 때 딱 하나 구했죠? 그럼 첫 번째 자리가 뭐일 때도 있을 거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들의 패턴을 봐봐. 아까 3개짜리에서는 요 경우에 한 가지, 요거도 한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자리가 정해지면 얘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자리 하나 정해졌잖아. 몇 가지 나왔어? 11가지 나왔지. 그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안 해보더라도 우리 똑똑하니까. 첫 번째 자리가 3이 들어와도 몇 가지? 11가지. 4가 들어와도 몇 가지? 11가지. 5가 들어와도 몇 가지? 11가지. 그래서 4, 요렇게가 11가지인데 곱하기 4를 해서 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 3, 4, 5니까 그래서 44가지 이렇게 외우라고. 이게 이렇게 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발 잘 들어보세요. 이 5명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지성이가 현준이 시험지를 무조건 채점하고 싶어. 그래서 지성이한테 현준이 시험지를 줬어. 그리고 남아있는 4명은 다른 사람 시험지를 채점을 할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자, 이렇게 써드릴까요? 자, 얘는 지성이야. 얘는 현준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뭐야? 지금 현준이가 지성이 시험지를 받은 거잖아. 그렇지? 나머지 네 사람은 다른 사람 시험지 풀면 되겠지. 채점하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라고? 여러 가지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렇지? 한 명은 정해주는 거야. 야 지우야 너 현준이 거 해. 나머지 다른 사람 거 해. 이러면 11가지라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네 5명한테 야 그냥 시험지 다른 사람 거 채점해. 이러면 44가지야. 그런데 도윤이한테 도윤아 너 지우 좋아하잖아. 지우 거 채점해. 그러면 11가지로 바뀌는 거야. 한 명은 정해지니까. 자 근데 잘 들어봐. 요렇게 하고 유주까지 있었다고 치자. 근데 유주는 자기 거 시험지를 꼭 채점하고 싶대. 그래 유주? 그래 너 네 거 채점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거 채점해. 이렇게 했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오, 그렇지 9가지. 근데 왜 11가지라면서요? 자기 거 했잖아. 너희들은 딴 사람 걸 정해놓은 거잖아. 딴 사람 걸 정한 거지. 그러면 11가지인데 5명 중에 자기 걸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빼버려야 돼. 그치?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패턴이.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순하게 4명일 때 9개, 5명일 때 44개. 이딴 식으로 안 나와. 나오기도 해. 예전에 알아보면. 근데 풍문은 절대 그럴 리 없고요. 풍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시험 수준이 조금 있다 치면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정해줄 거야. 그렇지? 뭐 2번은 1번 거 풀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거 풀어라 그럼 11가지야. 그런데 5명인데 한 사람한테 너는 네 거 풀어 하면은 9가지로 바뀌는 거지.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갔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과서에는 교란순열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에요. 저 용어만 안 쓸 뿐이지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2, 4, 2, 9, 43대 여러분 어떻게 외우자? 2, 3 곱하기 3, 4 곱하기 11. 그러니까 1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1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지만 솔직히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솔직히 3명이면 그냥 풀어도 되거든요. 핵심은 이 두 녀석이에요. 그렇죠? 3 곱하기 3, 4 곱하기 11.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제 볼게요. 자, 4사람. 자, 읽어보자.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할 상자에 넣고 임으로 하나씩 집었을 때 4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잡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교환 몇 개? 4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선물을 잡았어. 몇 개? 4사람이야. 몇 개? 그렇지, 9개. 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보자. 1, 2, 3, 4를 일렬로 해요. i 번째 숫자를 i라고 하는데 자 보자. 첫 번째 자리는 1이 오면 0이 되니까 안 돼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면 0이 되니까 안 돼요.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오도 안 되고 네 번째는 4가 오도 안 되잖아. 그럼 단영아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래요. 자 5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임으로 모자를 다시 가져갈 때 5명 모두가 다른 사람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치는 몇 가지? 네, 44가지. 그 다음에 YD 학생 종합부에서 수시에 지원하는 5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자기소개를 한 대 모아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임으로 자기소개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기소개를 가져갔어. 자, 잘 들어. 한 명이 자기소개서를 가져갔거든. 예를 들어서 A가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면 나머지 애들은 9가지고 B가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도 나머지 애들은 9가지지. 그러니까 우리 뭐야 5명 중에서 누가 자기소개서를 가져갈지를 먼저 골랐어야 돼. 그게 5가지야. 그렇지? 그럼 남아있는 4명은 무조건 다른 사람 거 가져갔겠지. 그게 각각 몇 개씩이야? 9개씩이잖아. 그러면 5에다가 9를 곱해서 답은 얼마? 45 되는 거야. 모르는 애들은 5명, 오케이 44 이렇게 가겠지. 그럼 틀린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한 명은 자기 걸 가져갔거든. 그럼 빼. 나머지 4명이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 되잖아. 그건 9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누가 자기 걸 가져갈지 모르잖아. A, B, C, D, E 몇 명, 5명 중에서 누군가는 자기 걸 가져갈 거 아니야? 그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으니까 9, 4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세 번째 자리에 3이 왔어. 나머지 자리에는 자기가 오면 안 된대. 하지나 자, 한 자리는 자기 걸로 정해졌지.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게 오면 안 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까요? 1, 2, 3, 4, 5가 있어요. 5권의 책을 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누구한테 줬어? K2한테 줬어.
근데 자기한테 준 거 아니지. 다른 애한테 줬지. 다른 애한테 줬어.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을 다른 자리로 집어넣고 싶어. 현준에 너까지. 그렇지. 자, 육면체의 꼭지점에서 A에서 출발해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여 어디까지 갔어? E까지 갔어.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야. 아까 그것들이랑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교란순열 문제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숫자 1, 2, 3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했던 요 문제까지는 지금 다 교란순열 문제였거든. 우리가 6개의 문제를 풀어서 5개의 문제를. 그런데 우리 연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뭔지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저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풀이도 필요 없어. 물론 이제 국어 단위 좀 힘드시면 9, 40으로 쓰셔야 되겠지만 4 곱하기 11이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28번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차 좋아하시는 분, 자동차. 어떤 애들은 이걸 보고 차종을 맞히더라고요. 치고도 차가지고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이때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만, 천, 백, 십, 일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죠.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세팅해보자.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1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 조건을 볼게요. 같은 숫자는 이웃하면 안 되고. 그러면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하고 뭐? 2하고 3이겠죠. 1은 올 수 없어. 자, 100의 자리는 누구하고 누구? 1과 3. 얘는 1과 2가 올 수 있네. 그치? 자, 이제 보자. 10의 자리야. 여기는 무조건 1이야.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하고 뭐야? 2하고 3. 그치? 자, 3이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얼마? 2밖에 안 돼. 3이 오면 안 돼. 연달아서는 못 오니까. 자, 이쪽 1, 1이니까 마찬가지로 2하고 3이 올 수 있고요. 자, 이거 뒤에 올 수 있는 숫자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지. 그럼 총 몇 가지? 6가지. 그쵸? 괜찮죠? 이게 분명히 지금 몇 번 문제야? 28. 겁나 어려운 문제거든. 그치? 뭐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항상 이렇거든. 기본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 옵션을 붙여.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일단 5자리 숫자를 놔야 한다. 그치? 옵션이 뭐야? 이웃하지 않도록. 또 옵션이 뭐야? 만의 자리와 1의 자리는 같도록. 그러니까 옵션 지금 2개가 추가됐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추가로 들어온 옵션 있죠? 이게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했죠? 먼저 1 깔고 시작했죠. 우선순위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그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진행을 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이웃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얘가 달라붙거든요. 기본 틀 안에 얘가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시면서 항상 신경 곤두세우면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2, 3, 4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첫째 자리를 분류를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류만 잘해도 경우의 수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 28번 문제지만 충분히 할 만한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곱의 법칙은 곱하는 문제들인데 기본적인 건 좀 쉬워요. 자, 한번 가볼게요. 트로트, 랩, 힙합, 댄스의 네 분야에 총 22개의 오디션이 있다. 지호야, 어디로 갈래? 댄스. 왜냐면 너 번스 좀 하잖아. 그쵸? 푸들푸들 또 발표하다, 그지? 세상에 너는. 네. 랩? 랩. 랩? 오, 왠지 좀 할 것 같아. 그치? 약간 그거 랩하는 거 있잖아. 그 배틀이라는 거. 뭐지?
그 오디션 볼 있잖아. 쇼미더 쇼미더머니. 왜 너 왠지 거기 가서 그 메달 겁나 큰 메달 받을 것 같아. 약간 그 모자 이렇게 챙 이렇게 반듯한 거 그런 거 하나 딱 사고. 나쁘지 않아. 현준이 트롯? 어느 쪽? 현준아 너는? 섭섭하겠어. 진짜?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한대요. 자, 선택을 한답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가수 지망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3개의 오디션을 지원을 한대요. 자, 근데 이게 결이 다른데 랩, 힙합, 댄스는 대충 맞거든? 트로트는 너 솔지라고 가수 아니? 솔지? 모르는구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트로트 하고 있더라고. 신기해가지고. 자, 각 분야에서는 하나의 대회만 지원할 수 있다. 댄스 오디션은 반드시 지원한대요. 댄스는 반드시 지원하면서 자, 이제 생각해보자. 봐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댄스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 댄스에다가 트로트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댄스에다가 트로트와 힙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댄스에다가 랩과 힙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정도 분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쵸? 자, 이제 해보자. 자, 다녀. 댄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트로트 7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고 랩 6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너가 이 댄스 중에 하나, 트로트 중에 하나, 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더 할 거야, 곱할 거야? 자, 다들 봐. 댄스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트로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랩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이거야. 아니면 댄스 중에 하나를 가고 트로트 중에 하나를 가고 랩 중에 하나를 간대요. 어떤 거야? 전자야, 후자야? 근데 왜 더해?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덧셈인데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곱셈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봐봐. 예를 들어서 너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랑 얘를 고르는 게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치? 내가 여기 JYP 한번 가고 YG 한번 가는 거랑 JYP 가고 SM 가는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전부 다 곱해 주셔야 되고 그 곱한 값은 얼마? 지은아? 73 20 그래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왜냐면 얘한테 2 주면은 10 되잖아. 그래서 73, 20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하고 7하고 힙합이 6이에요. 그치? 지우가 얼마? 잠깐만 힙합이 4개다. 죄송해요. 자, 얼마? 27에 14.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혼자서 곱셈도 알려줘야 되냐. 자, 댄스는 5개, 랩은 몇 개냐? 6개고요. 힙합이 몇 개냐? 4개 이렇게 됐어요. 자, 현준아. 네. 현준아. 120. 그렇죠. 고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가야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했으니까 저희는 얼마? 360. 그게 아니고 470. 300은 볼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가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1476번. 자, 나는 풀었다 손. 도현이 하면 풀었고, 현준이 풀었고, 지욱이 풀었고, 현준이랑 지욱이는 2번인가 3번 했죠? 5번 했어. 아니 2번 했어 2번. 나 지호는 풀었어? 지성이 못 풀었고, 하진이는 풀었어? 충전이 안 돼가지고. 자, 하정이는? 오케이. 자, 도현이가 맞췄어요. 도현이가 5번을 맞췄어요. 도현이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빛을 보나? 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있어요. A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까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A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A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길이 6개야.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6개 중에 선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얘가 만약에 한 곳을 가서 이렇게 돌아왔어. 설마 이렇게 또 갈 일은 없죠? 남아있는 길이 몇 개야? 4개야.
또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럼 남아있는 길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일 다 끝났겠지. 이쪽으로 왔겠지.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지.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럼 똑같이 6개 곱하. 또 4개 곱하. 또 2개 곱하면 48 곱하기 48이 되면서 2300. 그렇지? 미쳤나봐. 이야,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정을 만드는 애들 중에 한 반절 푼다고. 이야, 요쪽 파트에서 둘 다 너 2%다. 야, 드레미 비만. 아이고. 자, 근데 또 이런 풀이도 가능해요. 자, 이런 풀이가 있고요. 또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천재야? 누가 천재요? 지금 이거 천재야? 아니. 자, 이런 풀이야. 얘한테 선택지를 준 거야. 자, 1번 잎사귀, 2번 잎사귀, 3번 잎사귀 중에서 어디를 먼저 고를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는 저 세 개의 순서를 정할 거야.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거 순열을 배웠으니까 순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선택지가 있는데 양쪽에 선택지가 있고 양쪽에 선택지가 있고 양쪽에 선택지가 있어. 그래서 각각 2를 몇 번? 3번 해줄 거야. 그럼 8, 6에 48 똑같은 계산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열을 배운 아이들은 3팩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48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해.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자면 갈 수 있는 게 6가지. 어쨌든 한 곳으로 가게 되면 2개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남은 거 4가지. 그 다음에 또 어디든 가게 되면 2개는 사라지니까 남은 거 2가지. 해서 여기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여기서 발생하니까 48, 48. 그래서 2, 3, 5, 4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풀이다. 자,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자, 1476번인데 요 단원의 1번이 몇 번이에요? 1442 나. 1442에서 1476번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숙제는 이렇게 정해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숙제 검사를 하시고